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전날보다 7천여 명 줄어서 이틀 연속 11만 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오미크론 재조합 변이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방역 당국은 늦가을 새 유행이 시작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초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300인 이상 참여하는 축제를 대상으로 시행해오던 지역 축제 심의 승인 제도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에서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가 사실상 해제됐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 연장에 연방법원에 제동을 걸면서 미국 내 코로나19 방역 조치는 개인의 선택에 맡겨졌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는 줄었지만 오히려 문자메시지나 메시저를 이용한 피싱 피해는 165% 급증했습니다. 피해자 연령대로 나눠보면 60대 이상의 노인보다 오히려 40, 50대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동해안 지역에 순간 풍속 초속 25m가 넘는 강한 양간지풍이 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당국은 대형 산불주의보를 동해안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하고 산불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올렸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이틀째 11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확진자는 11만 1,319명으로 전날보다 7천 명 넘게 줄었습니다. 일주일 전 같은 요일과 비교하면 8만 명 넘게 줄어서 전반적인 감소세가 계속됐습니다. 지역 발생은 11만 1,302명으로 수도권 47%, 비수도권이 53%입니다. 확진 규모 자체가 줄면서 위중증 사망 감소세도 이어졌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26명 줄어서 현재 808명입니다. 하루 새 숨진 환자는 166명으로 누적 2만 1,520명입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재택치료 환자 수도 줄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60만 245명으로 전날보다 4만 명 넘게 줄었습니다. 이 가운데 집중관리구는 5만 2,276명입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보다 3.1%포인트 떨어진 43%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이 41.4%, 병상 수가 적은 비수도권은 46.6%입니다. 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감소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다음 달 초에 실외 마스크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해철 중대본 제2차장은 오늘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방역 상황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착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거리두기 해제로 상당수 지역 축제가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300인 이상이 참여하는 축제를 대상으로 시행해온 지역 축제 심의 승인 제도도 잠정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루어지는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은 이행 수준 평가와 지자체, 의료계와의 충분한 소통을 거쳐서 다음 달 전면 전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미국에서는 일부 항공사와 우버 등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의무화 해제 움직임이 퍼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연방법원이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를 연장한 정부 결정에 대해 무효 판결을 내린 데 따른 겁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플로리다 팜비치 국제공항입니다. 분주하게 움직이는 여행객들의 일부는 마스크를 여전히 착용하고 있고 일부는 쓰지 않았습니다. 보안 검사를 받는 검색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I mean, it's up to individual, but for me, I just don't like wearing a mask, and I'm happy about it. So that's just my opinion. 보건 조치에 엄격했던 동북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뉴욕 열차의 승무원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승객들은 쓴 사람도 안 쓴 사람도 보입니다. 하지만 늘 출퇴근하는 사람으로서는 감염 걱정을 떨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For me, I'm still going to keep it on while I'm traveling, but I understand other opinion. 미국에서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가 사실상 해제됐습니다. 플로리다 연방법원이 정부의 연장 조치를 무효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보건 문제를 전문가가 아닌 판사가 결정했다고 비판했습니다. We still feel that is entirely reasonable based on the latest science, and public health decisions shouldn't be made by the courts. They should be made by public health experts. 일단 교통안전청은 대중교통 이용 승객들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항공사들은 마스크 착용을 승객의 선택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인 우버도 운전사와 승객의 마스크 의무화 조치를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렇듯 미국에서는 코로나와 관련한 마지막 방역 조치마저 사실상 해제 절차에 들어간 모양새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중국은 도시 봉쇄 때문에 경제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른바 제로 코로나 정책 고수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중국은 의료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까지 인정하면서 봉쇄를 해야 감염자의 희생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상하이의 장기 봉쇄에 해외에서도 비판이 잇따르자 중국 보건당국 책임자가 직접 대응에 나섰습니다. 마샤오웨이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은 이른바 제로 코로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재차 밝혔습니다. 지금 통제를 소홀히 할 경우 기저질환자와 노령층 등이 심각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게 이유입니다. 특히 중국은 인구가 많고 의료 자원이 부족해 고강도 통제로 방역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动态清零就是以最小的社会成本获得最大的社会效果，那么它是符合我国的防控实际。 앞서 미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총괄하는 아시시자 백악관 조정관은 중국의 방역을 비판했습니다. 봉쇄로는 확산을 줄이기 어렵다면서 제로 코로나 전략이 효과가 없을 것 같다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중국은 세계보건기구도 여전히 섣부른 방역 완화를 경계하고 있다며 반박했습니다. 世界卫生组织宣布，新冠大流行继续构成国际关注的公共卫生事件，并强调了维持公共卫生和社会措施的重要性。 중국은 100대 도시 가운데 80개 이상이 어떤 형태로든 이동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이와 창춘 등 대도시조차 한 달 정도 봉쇄가 계속되면서 생산과 물류 등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곳 베이징시도 다음 달 초 연휴 기간에 다른 지방으로 나가지 말라고 벌써부터 권고를 하고 있어 지금 같은 이동 통제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오늘은 42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유휴 셔틀버스로 보장해주는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영상 수어 상담과 청각장애인의 목소리를 만들어주는 앱 같은 IT 기술도 장애인의 더 나은 일상을 만들어가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증품을 장애인이 참여하는 상품화 과정을 거쳐 판매하는 사회복지시설 굿윌 스토어. 매일 제 시간에 출퇴근하는 일상이 장애인 직원들에겐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버스가 서면 안 채울 때도 있고 그냥 확 지나갈 때도 있고 이래갖고 비 오거나 이러면 제가 자리가 좀 안 좋은 편이라서 가는데 막 버스가 그냥 확 가고 이래갖고 버스나 지하철을 잘못 타 길을 잃기 일쑤고 장애인 콜택시가 있어도 출퇴근 시간대엔 수요가 몰려 이용이 힘듭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들과 지방자치단체가 유휴 셔틀버스를 장애인의 출퇴근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착한 셔틀 서비스가 다음 달 전국 최초로 경기도 성남시 11곳에서 시작됩니다. 출퇴근 때마다 마음을 졸이던 보호자들을 위해 IT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면 인식으로 신원을 확인하면 탑승 사실을 통보해주고 출퇴근 경로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전국 44곳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장애인분들이 출근 시간대에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게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술을 활용해서 이분들의 출근길에 좀 도움을 드리고자 기획한 출근 전용 셔틀 서비스입니다. 장애인들을 위한 기업들의 작은 변화 현장은 또 있습니다. 전담 고객센터를 만들어 수어 전문 상담사가 영상을 통해 고객을 응대하는 겁니다. 인공지능의 개인화 음성 합성 기술을 통해 청각 장애인에게 가족의 음성으로 목소리를 만들어주는 마음톡 서비스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장애인 수는 263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이 경제생활도 영위하며 비장애인들과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에 더 많은 관심과 배려가 절실합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전년도와 비교해 3분의 1가량 줄었지만 메신저 피싱 피해는 165% 급증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60대 이상보다 40, 50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병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중은행 직원으로 속인 사기범은 A씨에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코로나19 영세 소상공인 대출 신청을 알선해준다며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이를 믿은 A씨는 사기범이 보낸 악성 링크에 접속해 개인 정보를 입력했고 대출 심사를 위한 선납금이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A씨는 1,500만 원을 송금했고 사기범은 이를 가로채 잠적했습니다. 최근 흔히 볼 수 있는 메신저 피싱의 한 사례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지난해 1,682억 원에 달해 전년 대비 28.5% 감소했지만 주로 문자 메시지로 시작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99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65.7%나 급증했습니다. 메신저 피싱은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가족 등을 사칭해 급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개인 정보를 알아내고 돈을 갈취하는 수법입니다. 이런 가운데 보이스피싱의 피해자 연령대를 보면 뜻밖의 노인이 아닌 40, 50대가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 가운데 603억 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돼 환급률은 35.9%였고 보이스피싱 피해자 수는 13,204명으로 전년보다 27.7% 감소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이나 자금 이체를 요구할 경우 무조건 거절하셔야 합니다. 정부기관이나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 및 송금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 밖에 최근 신한카드에서 고객 50여 명이 결제하지도 않았는데 수백만 원씩 결제 피해를 보는 등 다양한 수법의 금융 사기가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오늘부터 동해안에 양간지풍이 불 것으로 예보되면서 대형 산불주의보가 확대 발령됐습니다. 발령 지역은 울산, 부산을 비롯해서 속초, 고성, 양양, 강릉, 동해, 삼척 등 강원 동해안과 울진, 봉화, 양양, 포항, 영덕 등 경북 동해안입니다. 기상청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 순간풍속 초속 25m가 넘는 강풍이 불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산불 위기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하고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소각이나 취사 행위를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대 중반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인플레이션이 심화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 전망도 대폭 낮췄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IMF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을 3개월 만에 0.5%포인트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1월 3.0%에서 2.5%로 낮춘 겁니다.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3.1%보다 0.6%포인트, 한국은행 전망보다는 0.5%포인트 더 낮은 수치입니다. IMF는 올해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 1월과 비교해 0.9%포인트 높아진 4.0%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올해 세계 경제는 3.6%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 1월 4.4%에서 3개월 만에 0.8%포인트나 낮췄습니다. IMF는 우크라이나 전쟁 악화로 공급망이 훼손되고 유가와 식품 가격 급등, 중국 경제 성장 둔화, 금리 인상과 부채 부담 증가 등을 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에 대해선 소폭 하향 조정했지만 유럽의 경우 에너지 가격 폭등 등으로 성장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는 35%, 러시아는 8.5%의 역성장을 전망했습니다. IMF는 국가별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 통화 정책 추진을 권고했습니다. 코로나와 전쟁 취약계층 지원 축소는 신중히 하면서 중기적으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주문했습니다. 세계은행도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1%포인트 가까이 하향 조정했습니다. 데이비드 멜페스 세계은행 총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 전반의 타격으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4.1%에서 3.2%로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체첸군과 와그너 그룹 등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무장단체들이 교전이 치열한 우크라이나 동부와 남부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는 집단에 의해서 전쟁이 더 잔혹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키우 인근의 작은 도시 부차. 러시아군에 의해 무참하게 살해된 주민들의 시신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시신만 400구가 넘습니다. 손을 뒤로 묶인 채 뒤통수에 총상을 입은 시신도 발견됐습니다. Он 3 дня лежал на месте убийства. Потом завезли его до морга. Морг был переполнен. Возле морга его положили, он там лежал до того времени, пока их не переместили в братскую могилу. 국제사회의 공분을 샀지만 러시아는 오히려 집단 학살을 주도한 러시아 부대를 승격시켰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악명 높은 무장단체들을 교전이 치열한 동부 돈바스와 남부 지역에 투입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에 투입된 체첸 병사들은 시가전에 능한 데다 용맹하고 잔인하기로 악명이 높습니다. 체첸 공화국 수장은 부대원을 격려하기 위해 마리우폴을 직접 방문하기까지 했습니다. Чем помочь вашей группе? Как группа или отряд вы называете? Батальон. Батальон, да. Ну, если экипировкой поможете, будем рады. Да, экипировка, да. Потому что ребята износились довольно-таки прилично. 러시아 용병 와그너 그룹의 책임자도 현장 지휘를 위해 돈바스 지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와그너 그룹은 전 세계 친러 독재자들을 지원하며 수많은 학살을 자행해 왔습니다. 시리아 출신 용병들도 돈바스 지역으로 대거 이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쟁 초기 고전했던 러시아가 전세를 압도하기 위해 실전 경험이 많고 전투력이 강한 용병들을 전장에 투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들은 용병 수천 명이 전쟁의 흐름을 바꾸기는 어렵겠지만 전쟁을 더 잔혹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침공 초기부터 러시아군에 포위된 마리우폴에 대한 최후 공격에 초읽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러시아가 마지막 방어 거점인 제철소에 인도주의 통로를 열었다고 밝혔는데요. 무차별 공격에 앞선 명분 쌓기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상순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마리우폴의 아조우스탈 제철소 밑에 지하 벙커입니다. Мы стараемся быть не нервными, когда стреляют. У нас тут трясется. 적어도 1000여 명의 민간인이 이렇게 머물고 있습니다. С 3 детьми. Здесь как бы условия не сильно для детей. Ни учеба, никакого развития. 이 제철소는 전략적 요충지 마리우폴의 최후 방어 거점입니다. 아조우 연대 병력과 외국 용병 등 2,500여 명이 결사항전 중입니다. Російські окупанти та колаборанти з ЛДНР, свідомо знаючи, що тут цивільні, скидають авіаційні протибункерні бомби, обстрілюють ракетами та всіма наявними артилерійськими засобами. 러시아군은 현지 시각으로 19일 마리우폴 완전 점령 작전을 돌연 멈추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대신 제철소 주변에는 버스와 구급차 등 100여 대로 구성된 호송 행렬을 배치했습니다. 항복한 군인과 민간인들을 위한 인도주의 통로입니다. Россия неоднократно в
том числе на примере сложивших оружие и сдавшихся в плен украинских морских пехотинцев, на практике уже подтвердила. 아조우 연대는 친러시아 반군과 싸웠던 극우 민족주의 의용군의 후신입니다. 러시아는 이들이 러시아 민간인들에게 테러를 가하고 전쟁 범죄를 저지른 나치 조직이라고 비난해왔습니다. 때문에 러시아는 이들이 투항을 거부하면 인도주의 통로를 빌미로 무차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한 차례의 집단 학살이 우려됩니다. YTN 이상순입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대대적 공격이 결국 크림반도와 돈바스를 연결하는 육로 회랑을 건설하려는 속셈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동부 지역 파상 공세 서방 주요국 정상들은 화상 통화를 하고 추가 제재와 무기 지원을 논의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군이 돈바스 등 동부 지역 전선을 따라 대규모 지상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적극적인 공세에 나선 러시아는 이미 루안스크주의 크렘민나를 장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결국 러시아의 목적은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을 연결하는 육로 회랑의 건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На Донецькому і Таврійському напрямках російські окупанти активізували наступальні дії уздовж всієї лінії зіткнення. Основні зусилля ворога зосереджені на прориві оборони наших військ у Луганській та Донецькій областях. 얼마 전 기차역에서 60여 명이 사망했던 크라마토르스크에서도 또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여러 차례 러시아의 공격을 받으며 건물 곳곳이 파괴됐습니다. 러시아가 동부 돈바스 지역에 대한 총공세에 나서면서 서방 주요국 정상들은 화상 통화를 하고 러시아의 추가 제재를 다시 논의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7개국 정상이 참석해 추가 제재와 함께 경제적, 인도적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We are continuing to review and consider additional sanctions. It's been an ongoing process, but right now you will see us continue to expand our sanctions targets and to continue to take steps to both further tighten our sanctions to prevent evasion and put in place additional sanctions. 미국은 돈바스 전투를 앞두고 155mm 곡사포와 공격용 드론 스위치 블레이드 등 화력이 강한 무기들을 대거 공급하고 있습니다. 독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며 무기 지원이 지체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Die Ukraine bekommt weiterhin unsere volle Solidarität und Unterstützung. Als Staats- und Regierungschefs ist es gleichzeitig unsere Pflicht, eine Ausweitung des Kriegs auf andere Länder zu verhindern.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대대적 공세에 발맞춰 서방의 군사적 지원과 제재 움직임도 한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제재의 여파로 러시아의 해상 원유 수출 선정량이 최근 일주일 새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현지 시간 19일 자체 집계와 항구 자료를 종합해서 지난주 러시아 해상 원유의 선정 물량은 2,180만 배럴로 전주보다 25% 줄어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유 수출로 러시아 정부가 받을 세수도 전주보다 33% 줄어든 1억 8,100만 달러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 같은 러시아 원유 수출 감소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국들의 제재 때문으로 정부 차원의 제재에 맞춰서 글로벌 정유사와 원유 중개사 등도 속속 러시아 원유를 보이콧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당연해진 요즘입니다. 하지만 입을 보고 소통하는 청각장애인들은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를 막아주는 고마운 마스크지만 대화의 장벽이기도 할 셈이죠. 이처럼 비장애인들에게는 당연한 듯 여겨지는 일상 곳곳에서 장애인들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에게 자연스러운 나라 대한민국이 되길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